자, 여기 있어요. 234쪽이요. 이중매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중매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 곳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러면요. 이중양도라고 하죠. 이 이중양도 속에 이중매매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매매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 있죠. 갑 있고 을이 있으면 갑과 을이 계약을 하고요. 여기 2월 1일 을이 갑에게 중도금을 지급을 하죠. 우리는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요.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중도금 지급 단계 이후에서는요.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중매매 또는 이중양도라고 하는 것은 중도금 지급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매매, 이중양도라고 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을이죠. 이 을은 이것을 제1매수인이다 이런 말이죠. 제1매수인. 그러면 이 을이 갑하고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1매수인이 미등기 상태죠. 이렇게 미등기인 상태. 그러면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형식주의에 입각해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이 취득한단 말이죠. 그래서 을이 미등기 상태, 아직 소유자가 아닌 상태죠. 그런데 을이 갑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면요. 갑은 을에 대해서 등기를 해줄 등기 사무를 담당하게 되죠. 등기 사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등기를 하지 못하면 우리 이것을 배임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하고 또 계약을 하고요. 병하고 여기서 3월 1일 날이요. 병하고 계약하고 병한테 이것을 제2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2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해주죠. 등기를 해주면 병이 뭐가 되냐?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2매수인이 소유자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이중매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1의 행위도 매매고요. 제2의 행위도 매매니까 이것을 이중매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만약에요. 제1은 매매인데 제2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이중매매가 아니죠. 이것을 이중양도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을이 갑으로부터 증여를 받기로 했는데 갑이 그것을 병하고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제1의 행위는 증여인데 제2의 행위는 교환계약이다. 이런 것들도 다 뭐냐? 이중양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을이 시효취득을 완성했는데 갑이 그 사실을 알면서 병에게 매도했다. 이것도 이중양도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갑은 병에게 등기를 격려를 했기 때문에요. 이제 갑은 을에게 등기를 해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갑은 을에게 등기를 해줄 수가 없다. 등기.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이행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행불능이라는 것은 채무불이행의 일종이죠. 채무불이행이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갑이 을로부터 등기 사무를 담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등기 사무를 담당했는데 을에게 등기하지 않고 병에게 등기했죠. 이렇게 등기가 되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배임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배임죄를 우리는 뭐라냐? 이것을 불법행위라고 얘기하고, 불법행위에 의해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갑은 을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이 두 개를 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때의 손해배상이란 것은 뭐냐? 손해배상이란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면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이행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부담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중매매가 원칙적으로 유효일 때는 이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이행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때 계약을 해지할 때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행불능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가 있죠. 이렇게 이제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인데요. 여기 2월 1일 날 이렇게 중도금을 지급을 했죠. 중도금. 그러면 이 을을 우리는 뭐냐? 제1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1매수인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미등기인 상태에 있는데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한테 처분을 하죠. 그래서 이걸 제2매수인이라고 하는데 제2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이렇게 격려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요. 중도금을 지급받고 난 다음에 병한테 등기를 해주죠.
그럼 결국 무슨 말이죠? 갑은 을한테 결국 등기를 해줄 수가 없죠. 등기를 해주지 못하는 것을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의 경우는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의 경우는 계약을 해지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갑은 을에 대해서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데 등기를 해주지 못했으니까 우리 이것을 불법행위라고 얘기하고, 이 불법행위에 의해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한다. 여기에 있는 것이 그대로요.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돼. 갑하고 을하고, 즉 매도인과 제1매수인 간의 관계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채무불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이렇게요. 알겠죠? 그런데 이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하지 않고 갑이 병에게 등기하게 되면 갑은 을에 대해서 불법행위, 즉 배임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이 배임죄를 저지르는데 적극 가담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적극 가담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중도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그래서 여기서 알면서도요, 이때 이 병이요, 갑에게요 매도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매도를 유도해서 매매계약의 체결에 이르는 것,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매도를 요청하고 유도해서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적극 가담이다, 이렇게 하고, 이러한 적극 가담이 있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무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적극 가담이라는 것은 갑의 배임죄에 적극 가담했다, 다른 말로 갑의 배임죄에 공범으로 작용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공범으로 작용했으면 갑이 을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니까 당연히 제2매수인 병도 을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 가담해서 이것을 우리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이 불법행위 책임에 의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는데 이 적극 가담에서 무효면 이것은 103조에 해당해서 무효란 말이죠. 103조에 해당해서 무효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죠.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단 말이죠.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해서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병이 갑에게요 대금을 지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병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는 병은 그 대금의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왜 병이 갑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런 말이죠. 병이 갑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불법성 비교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갑도 을에게 배임죄를 저질렀고요, 병도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공범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럼 둘 다 불법행위가 있는데 갑의 불법행위가 제2매수인의 불법행위보다 훨씬 더 무겁다, 이 말이죠. 따라서 갑은 제2매수인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못하지만 제2매수인 병은 갑에 대해서 대금의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이중 매매에 의해서 무효가 되면 이 무효의 등기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요, 이 병이 이것을 정한테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정은 뭐를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병 앞으로 무효의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병의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때 말소를 청구할 때는 을은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과 병의 관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을이라고 하는 제1매수는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것은 특정한 채권, 즉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이런 특정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2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격려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병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것은 누가 행사하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통정 허위 표시의 경우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중 매매의 경우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의 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대위에서 말소를 청구하고, 그런데 제2매수인 병이라는 사람은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제1매수인 을은 제2매수인 병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제2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